자, 이번 시간에는 집합의 연산 기호에서 이제 기본이 되는 교집합과 합집합과 차집합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정확한 개념부터 이제 정의해 볼게요. 자, 일단은 합집합의 개념부터 보겠습니다. 자, 집합에서 합집합에 대한 뜻은 자, 정의를 볼게요. 자, 이제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제 이렇게 표시된 이 정의를 보면 조건 제시법으로 점검을 해 봅시다. 자, x 바 x는 a의 원소, 그러니까 a의 원소 또는 조건 제시법으로 보면 b의 원소이다. 요게 지금 합집합의 뜻입니다. 자, 그럼 또는이라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둘 다 있어도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또는과 같은 말은 이거나 영어로 말하면 or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둘 중에 하나만 돼도 되고 둘 다 돼도 되고 이제 그런 뜻이겠죠. 자, 그럼 이거를 벤 다이어그램 표현법으로 보면 A 집합과 B 집합에 둘 다 속해 있어도 되고 어느 한쪽에만 속해 있어도 되는 이제 이런 포함 관계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이게 합집합의 개념이자 정의고요. 자, 두 번째 교집합은 자, 교집합도 조건 제시법으로 정의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기호를 사용하죠. x 바 x는 A 집합의 원소, 이고가 됩니다. 이고. 자, 이고라는 것은 동시에 성립한다는 얘기죠. B 집합의 원소이다가 됩니다. 자, 그러면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두 가지 집합을 동시에 만족하는 부분이 교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 이 부분이 이제 교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나 또는과 달리 둘 다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란 말과 같은 말은 그리고 영어로 말했을 때는 and가 되겠죠. 두 개 동시에 성립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여집합이란 게 있는데요. 자, 여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자, 여집합은 기호로 쓰면 이렇게 씁니다. 자, 이거는 A에 포함되지 않는 집합들을 뜻하고요. 얘를 조건 제시법으로 쓰면 x 바 x. 자, 전체 집합 속에는 속해 있지만 이고, 그러니까 이제 둘 다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고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전체 집합에는 속해 있지만 이 원소가 A 집합에는 속해 있지 않다. A 집합의 원소가 안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른 말로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집합이 있고 A를 포함한 전체 집합이 있는데 A를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A를 빼고 이 남은 부분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A의 여집합이 되겠죠. 자, 근데 여집합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나머지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여집합을 다시 여집합을 해봅니다. 그러면 A를 제외한 나머지의 다시 반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건 A가 되겠죠. 자, 그러면 A랑 A 여집합을 합집합을 시켜봅니다. 그러면 A와 A를 뺀 나머지를 합집합 시켰기 때문에 이건 전체 집합이 되겠네요. 맞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A와 A의 여집합을 교집합을 시키면 교집합은 하나도 없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공집합의 개념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공집합의 여집합은 뭐가 되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될 거고요. 자, 다른 말로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이렇게 반대되는 경우를 사용해 주는 게 여집합의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자, 차집합이라고 하는데요. 자, 차집합의 표현은 이렇게 씁니다. 자, 이렇게 쓰는데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면 A에는 속해 있지만 B에는 속해 있지 않은 것을 뜻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정의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x 바 x는 A의 원소입니다. A의 원소가 되는데 이고 x가 B의 원소가 되지 않는다가 차집합의 정의가 돼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려보면
A 집합에는 원소가 되는데 B 집합에 원소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이쪽 영역이 차집합의 영역이 되겠죠. 그럼 차집합은 우리가 따졌을 때 A라는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방식과 같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교집합 부분이 빠진 거죠. 자, 그래서 A 차집합 B를 다시 정리해 보면 여러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요거는 A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A 교집합 B라는 부분이 빠졌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말로 하면 A와 B의 여집합을 볼게요. 자, B의 여집합은 우리가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자, B의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가 되죠. B를 제외한 나머지와 A를 교집합을 시키면 바로 빗금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차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연산 기호가 이 부분이에요. 차집합은 이렇게 바뀐다. 이걸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이게 차집합의 정의고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집합에서 차집합의 개념을 만약에 사용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전체 집합에서 A 집합을 뺀 거, 요거가 A 여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럼 여집합을 차집합을 개념을 사용해서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나머지 부분은 이제 살펴보면, 그럼 여집합은 아까 생각을 했는데, 차집합의 기호를 사용해서 전체 집합에서 A의 여집합을 뺀다고 해도 이것도 당연히 A 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 집합을 사용해서도 여집합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차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 성립한다.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집합의 포함 관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자, 첫 번째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 집합이 B 집합에 포함되는 이제 벤 다이그램으로 이렇게 그려볼게요. 전체 집합이 있는데 A 집합이 B 집합 속에 들어있다는 뜻이 되겠죠. 그러면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 이런 식의 그림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하나씩 점검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면 요거는 A 교집합 B를 구했을 때 요거는 A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합집합 B를 하면 뭐가 되죠? A 합집합 B를 하면 당연히 B가 되겠죠. 자, 그러면 A 차집합 B를 해봅시다. 자, A 차집합 B는 A에서 A 교집합 B를 빼는 건데 교집합 자체가 A 집합이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얘는 공집합이 될 거예요. 맞죠? 자, 그리고 자, 그러면 A 여집합하고 B 여집합 중에는 어떤 게 더 큰지를 봅시다. 자, A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고 B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죠. 그러니까 당연히 A를 뺀 나머지가 훨씬 크게 됩니다. 그래서 포함 관계가 서로 여집합을 하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원래는 이렇게 되는데 여집합을 하는 순간 포함 관계가 반대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자, 또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B의 여집합이랑 A 여집합을 봅시다. 요거를 차집합을 시켜볼게요. 자, A의 여집합이랑 B 여집합 중에서 포함 관계를 보니 A 여집합이 좀 더 크죠? 그러니까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벤 다이그램으로 보면 여집합으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전체 집합이 있고요. A, B 집합과 B 집합에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면 여집합은 서로 포함 관계가 바뀐다고 볼 수 있습니다. A 여집합이 B의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본다면 B의 여집합에서 A 여집합을 뺀다. 차집합을 시켰다라고 하면 당연히 A 여집합이 더 크기 때문에 이것은 공집합이 될 겁니다. 자, 포함 관계를 우리가 벤 다이그램과 서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해를 해야겠죠. 자, 여섯 번째, A의 여집합과 B 집합을 합집합을 시켜볼게요. 자, 그러면 A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죠. 나머지, 그 나머지랑 B 집합을 합집합 시켰다고 하면 뭐가 될까요? A를 뺀 나머지와
B 집합을 합집합을 시켰다라고 하면 뭐가 되죠? 얘는 전체 집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왜 이렇게 되는지를 잘 생각이 안 났을 때는 벤 다이그램을 꼭 참고를 해봅니다. 그래서 A 집합이 B 집합의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B가 A 집합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모든 상황이 전부 다 반대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A 집합이 B 집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오는 것들을 봅시다. 자, 그럼 이번에는 A 교집합 B가 뭐가 되죠? 이번에는 B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합집합 B는 A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순서들이 계속 똑같이 성립하겠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 우리가 첫 번째 했던 양식으로 그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자, 요거는 지금 B에서 B 집합에서 A 집합을 뺐을 때, 차집합을 했을 때 뭐가 되죠?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과 확인을 해보면서 진행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아까 했듯이 우리가 여집합으로 바뀌면 B가 A 집합에 포함되어 있는데 B의 여집합과 A 여집합을 보면 당연히 포함관계가 반대로 바뀌겠습니다. 맞죠?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집합을 했을 때는 포함관계가 바뀐다. 이제 요거를 잘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요 세 번째 해당하는 사항도 아까 우리가 마지막에 점검했던 요 세 번째 부분에 해당하는 사항도 방식은 똑같이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뺐을 때 어떻게 될까요? A 여집합과 B 여집합을 뺐을 때 우리가 이제 벤 다이어그램 그려보면 아까와 상황이 정반대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B의 여집합이 A 여집합을 포함하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의 포함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A 여집합에서 B 여집합을 차집합시키면 이제 공집합이 될 거예요. 그리고 B의 여집합과 A 집합을 합집합을 시키면, 자, 오른쪽 벤 다이어그램 참고합니다. B 여집합은 B를 제외한 나머지, 그 다음에 A 집합을 합집합을 시켰다라고 하면 전체 집합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함 관계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서로소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자, 서로소. 자, 서로소라는 개념은 A와 B가 만약에 서로소이다라고 하면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소라고 하면 그 뜻은 두 집합이 교집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게 서로소의 개념이에요. 두 집합이 서로소라고 하면 서로 교집합이 없다는 게 서로소의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집합이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건가 한번 점검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으로 먼저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해서 A 집합과 B 집합이 서로 하나도 닿은 부분이 없는 이런 그림이 되겠죠. 자, 그러면 포함 관계를 한번 정리해 봅시다. A 집합하고 B의 여집합의 포함 관계를 볼게요. 자, A 집합은 A 집합 혼자 존재하는 거고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가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B를 뺀 나머지가 더 크겠죠. 맞죠? 자, 마찬가지 서로 소일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A 여집합과 B 집합을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A 여집합이 훨씬 더 크죠.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소에서는 이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A 차집합 B를 해볼게요. A 차집합 B를 하는데 B와 교집합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계산 결과는 A가 되겠죠. B 차집합 A를 시켜도 교집합이 없기 때문에 이것도 B가 될 겁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를 할 수 있죠, 충분히. 자, 또 볼게요. 자, A의 여집합은 A를 뺀 나머지죠. 자, B의 여집합은 B를 뺀 나머지입니다.
그럼 A를 뺀 나머지와 B를 뺀 나머지를 합집합을 시켰다면 뭐가 될까요? 이거는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겠죠. 맞죠? 자, 또 A 교집합 B가 있다고 하고 요걸 여집합을 시켜봅시다. 자, 서로서의 개념은 교집합이 공집합인데 이렇게 되면 공집합의 여집합이 되죠. 그래서 이건 전체 집합이 될 거예요. 자, 이렇게 서로서부터 집합의 포함관계, 그 다음에 차집합, 여집합, 교집합, 합집합을 봤는데 집합의 포함관계에서 발생하는 이런 연산들, 그 다음에 서로서에서 발생하는 이런 연산들의 성질은 절대 외울 수가 없죠.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나 포함관계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앞에서 했던 교집합, 합집합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합집합. 자, 중요한 건 또는이죠. A에 속하거나 B에 속하는 또는. 자, 또는과 같이 쓸 수 있는 얘는 이거나 영어로 or이 되겠습니다. 자, 교집합 볼게요. 그리고죠. 동시에 속한다는 게 교집합의 뜻이고요. 자, 그리고의 뜻은 이고 영어로는 and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분집합의 개수 앞에서 나왔었죠. 자, 부분집합은 원래 2의 n승계인데 진부분집합은 자기 자신을 뺀 2의 n승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자, 이제 전체 집합은 모든 집합을 포함하는 가장 큰 영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해보면 당연히 합집합을 시키면 전체 집합이죠. 교집합을 시키면 A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같은 집합끼리 합집합 시켜도 교집합을 시켜도 당연히 똑같고요. 공집합을 합집합을 시키면 당연히 A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공집합과 교집합을 하면 공집합이 되겠죠. 합집합은 당연히 포함을 하고요. B도 포함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집합은 당연히 A에 포함되거나 B에 포함되겠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7번. A 교집합 B를 A와 합집합 시켰다. 당연히 A가 되겠죠. A 합집합 B를 A에 교집합 시켰다. 그럼 당연히 A가 될 겁니다. 자, 이제 포함 관계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을 하고 이제 문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3번 문제 볼게요. 자, A 집합이 나와 있고 B 집합도 나와 있네요. A 집합과 교집합이 1, 3이라고 합니다. X 집합이 뭔지를 모르지만 그러면 AX 집합은 반드시 1, 3은 포함하고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볼게요. 자, B랑 합집합을 시켰더니 1, 2, 3, 4, 5, 6이 된다고 하네요. 잘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B랑 합집합 시켜서 저 원소가 나왔다. 그러면은 먼저 B에 있는 원소부터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1, 4, 5는 B에서 나온 거죠. 그럼 나머지 2, 3, 6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아, X집합에서 나왔겠네요. 자, 그러면 X집합은 아까 1, 3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2, 3, 6은 반드시 X에 들어있어야 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 2, 3, 6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 처음부터 정리를 해보면 2, 3, 6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겠네요. 자, 그러면 나머지 X집합 속에는 뭐가 있는지는 우리는 모르죠. 이제 조건을 보겠습니다. X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한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X집합이 완성돼서 조건에 맞는지까지 최종적으로 보겠습니다. X집합과 A집합은 우리가 보니까 교집합의 1, 3 두 개죠. 두 개가 확인됐고 또 X집합과 B집합의 합집합 확인해 볼까요? 확인해 보면 1, 2, 3, 4, 5, 6 다 마저 떨어지죠. 그래서 X집합은 1, 2, 3, 6 그렇죠? 1, 2, 3, 6을 원소로 가진 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 2, 3, 6 모든 원소의 합은 12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볼게요. 두 집합이 나와 있고 자, 조건을 보니 교집합이 1, 2라고 하네요. 자, 그럼 교집합이 1, 2란 소리는 둘 다 1, 2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소리겠죠. 자, 그러면 A집합에서 A제곱 마이너스 A는 당연히 2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요식을 정리해 보면 A는
2가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가 될지 마이너스 1이 될지 직접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그래서 첫 번째, 자, A가 2일 때 A 집합과 B 집합을 보겠습니다. A가 2일 때는 1, 2, 3이네요. 그죠? 자, B 집합도 볼게요. A에 2를 집어넣으면 2, 4, 5인가요? 자, 이랬을 때 교집합이 1, 2를 만족하지 않습니다. 맞죠? 그럼 이제 A는 마이너스 1을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이제 A 집합은 1, 2, 3이 되는데, 자, B 집합은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B 집합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1, 2가 되죠. 아, 교집합 1, 2를 만족하네요. 그래서 이제 A가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을 구하는 게 아니라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A 합집합 B는 마이너스 1, 1, 2, 3이 되네요. 그래서 모든 원소의 합을 구해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5가 되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A 집합과 B 집합이 나와 있죠. 자, 이제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집합이 하나도 없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A와 B의 각각 범위를 구해 교집합이 없게끔 만들어 줘야겠죠. 자, 먼저 A의 범위를 보니 자, 이렇게 써져 있는 게 A 집합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자, B 집합의 범위를 보니 이렇게 돼서 B 집합의 범위는 이렇게 되겠네요. 자, 포함 관계에서 교집합이 없도록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럼 수직선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B는 마이너스 4에서 6까지인데 등호가 안 들어가 있죠. 자, 그러면 A를 여기 수직선에 표시를 할 텐데 교집합이 없어야 되니까 n보다 크거나 같다는 이쪽에서 작용을 해야 됩니다. 마이너스 n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은 이쪽에서 작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을 잘 보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먼저 왼쪽 부분, 우리가 하나는 포함이 되지 않고 하나는 포함이 됐기 때문에 겹쳐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이제 왼쪽 부분에서 나오는 것은 첫 번째, 마이너스 n이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말은 n이 4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네요. 자, 두 번째, n이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겠죠. 뭐 요건 뭐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연수 n의 최소값이라고 하는데, 자, 지금 이거 표현이 바뀌었나요? 자,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한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부분과 두 번째 부분 동시에 만족한다. 두 가지를 동시에 만족하는 영역은 바로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니 6보다 크거나 같다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 n의 최소값은 6이 되겠네요. 자, 예제 15번에 2번 봅시다. 자,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되어 있는데 A 집합과 B 집합의 이제 영역을 따로따로 놓고 보면은, 자, 먼저 A 집합은 26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겠죠. 26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됩니다. 자, 이제 B집합의 부분이 있는데 B집합은 A에서 A제곱 사이인데요. 이제 교집합이 나오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A집합의 영역부터 수직선에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A집합에서 26보다 크다고 되어 있네요. 그 다음에 1보다 작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B집합은 사이에 포함된 영역인데 분명히 이것과 교집합이 없으려면 우리가 이제 A는 자연수, 그러니까 자연수가 아니라 1보다 큰 수가 되겠죠. 그럼 분명히 B의 범위는 이제 이렇게 될 겁니다. A 제곱이 더 클 수밖에 없겠네요. 자, 여기에 B 집합의 영역을 포함시켜 가지고 교집합이 없도록 만들어야겠죠. 자, 그러면 A부터 A 제곱까지는 이렇게 생겼겠네요. 그래서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에서 각각 겹치는 부분이 없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첫 번째,
E라고 A 중에서는 이렇게 되죠. 같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빠지고 하나는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교집합이 절대 나올 수가 없게 돼 있네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 A 제곱은 2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를 만약에 A로 풀어보면 루트 26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인 범위는 1에서 루트 26 사이고요. 자, 요걸 만족하는 A의 정수 1부터 5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는 5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교집합, 합집합의 포함관계 이렇게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다. 자, 16번 볼게요. 자, 16번과 17번이 겹쳐서 좀 오타가 났는데 문제 하나만 풀어보겠습니다. 자, 조건을 보면은 10 이하의 자연수 자, 이렇게 있고요. A 집합과 B 집합이 나와 있네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C 집합이 어떻게 만들어져야 되는지를 하나씩 먼저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그러면 C 집합은 어떻게 생겼을까? A 집합과 합집합 시키고 B 집합과 합집합을 시켰는데 결과값이 똑같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결과값이 똑같으면 C 집합 속에는 A 집합과 B 집합 중에서 서로 없는 것들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겠죠. 이제 그것들이 뭔가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C 집합과 A 집합을 합집합 시킨 것과 C 집합과 B 집합을 합집합 시킨 게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A한테는 있는데 B한테는 없는 거. 그 뭐죠? 369는 있는데 우리가 이제 369 중에서 이제 필요한 것들 보면 이제 69가 겹치죠. 69가 겹칩니다. 자, 그러면 합집합의 계산 결과가 똑같으려면 반드시 C에는 2와 4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B와 합집합의 계산 결과가 겹치려면 또한 3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2, 3, 4를 가지고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2, 3, 4를 가지고 있다면 합집합을 시켜보면 2, 3, 4, 6, 9가 되겠죠. 만약에 B집합과 합집합을 시켜본다면 이해 안 갈 수도 있어서 해주는 거예요. 2, 3, 4를 가지고 있는데 B집과 합집합을 시켰다라고 하면 2, 3, 4, 6, 9가 되겠죠. 맞죠? C집합 속에 들어있는 나머지 원소들은 어떤 게 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족하는 C는 반드시 2, 3, 4를 포함한 집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뭐죠? 2, 3, 4를 포함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 원소는 뭐가 들어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전체 집합은 총 10개인데 이 중에서 2, 3, 4를 포함한 부분집합은 2, 3, 4를 뺀 나머지 7개로 만드는 부분집합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2의 7승계가 되겠습니다. 128개가 되겠네요. 자, 17번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고요. A는 1, 2, B는 2, 3, 4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교집합은 딱 하나 있겠죠? 그래서 저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하라고 합니다. 자, 편리하게 벤 다이어그램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교집합은 2가 있고요. A는 이렇게 있겠죠. 자, 2, 3, 4가 B집합이기 때문에 3과 4가 요 안에 있겠습니다. 바깥에는 5가 있겠죠. 자, 그러면 A 여집합과 B의 합집합이라고 하는데 A 여집합이 뭐죠? A 여집합은 3, 4, 5가 되죠. 자, 그럼 합집합. 자, B집합은 2, 3, 4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집합을 시키면 2, 3, 4, 5가 되고요. 그래서 원소의 개수는 4개가 되겠습니다. 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봐도 되고 이렇게 집합의 포함 관계로 생각을 해봐도 되겠죠. 자, 2번 볼게요. 10 이하의 자연수고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이 표현 되게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차집합 B와 같습니다. 자, 그 말은 A 집합에서 A 교집합 B를 뺀 것과 같겠죠. 그래서 이제 A 차집합 B의 원소를 직접 구해보면 교집합이 빠지기 때문에 교집합은 뭐가 있죠? 5, 7, 9가 교집합이죠. 그래서 이제 1과 3이 차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합은 4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차집합이나 여집합 이제 이런 개념들 앞에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 개념으로 한번 복습을 하겠습니다. 자, 여집합은 무슨 뜻이었죠? 전체 집합은 되지만 A 집합에 포함되지 않는 집합이 여집합이었습니다. 자, 차집합에서 가장 중요한 기호는 요 기호였죠. 물론 앞에 계산에서도 쓰였지만 한번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A 차집합 B는 A 교집합 B 여집합과 같습니다. 자, 여집합과 교집합은 당연히 공집합이고요. 여집합과의 합집합은 전체 집합이 되겠죠. 전체 집합의 여집합은 공집합이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 집합이 됩니다. 여집합을 2번 시키면 자기 자신이 되겠죠. 그리고 전체에서 자기 자신을 빼면 여집합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일 중요한 차집합의 성질, 이건 되게 중요하다고 했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이제 기억을 하고요. 요 나머지 표현들은 앞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보고 한 번씩 자기가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봐야 됩니다. 자, 19번 문제. A 차집합 B가 A이다. 항상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A 차집합 B가 A가 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뜻은 교집합을 빼야 되는데 교집합을 뺐어도 다 A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A 교집합 B가 없다는 뜻이겠죠. 이걸 뭐라고 하죠? A와 B는 서로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로소를 나타내는 또 다른 성질의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집합이 없다는 관점으로 보고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1번 말이 안 되죠, 지금. 2번도 말이 안 되고. 자, 교집합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나중에 뭐 문제가 복잡해지면 벤 다이어그램도 여러 번 사용하면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하나만 그려볼게요. 자, 요런 그림이 현재 서로소인 그림이 되겠죠. 자, 3번 보면 A의 여집합 B에 포함된다. A의 여집합이 B에 포함되는 게 아니라 반대가 되죠. 자, 4번 보겠습니다. A 차집합 B. A 차집합 B는 A가 되죠. 그럼 A 교집합 A는 당연히 뭐가 되죠? A가 되는데 공집합이니까 틀렸죠. 자, 5번. A가 B의 여집합에 포함된다. 그러면 5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문제를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자, 5번 문제. 자, 이게 무슨 뜻이죠? 자, 이건 A 차집합 B와 같겠죠?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이죠? 차집합을 했더니 B 집합을 차집합을 했더니 공집합이라는 소리는 A 집합이 B 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뜻입니다. 자, 이제 머릿속으로 포함 관계가 정확히 나와야겠죠? 그래서 항상 옳은 것은 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함 관계가 바로 나오네요. 이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A 교집합 B를 했더니 이게 A가 된대요. 무슨 말이죠, 이게? 이것도 A가 B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A의 여집합이 합집합을 하니까 B가 된다. 전체 집합이 된다. 되나요, 지금? A의 여집합이 B집합과 합집합을 시키면 된다. 자, 포함 관계를 보면, 자, 이해를 돕기 위해 한번 그려볼게요. 자, 벤 다이어그램으로 보면 A가 B 안에 들어가 있는 그림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집합은 항상 크기 때문에 맨 바깥쪽에 이렇게 존재하겠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A의 여집합, 그 다음에 A 여집합, 그 다음에 합집합 B. 당연히 전체 집합이 되네요. 그죠? 자, 2번. A 합집합 B는 B다. 이거 당연한 거죠. 자, 3번. A 차집합 B의 여집합. A 차집합 B는 공집합이니까 공집합의 여집합도 전체 집합이 됩니다. 자, 네 번째. A 교집합 B 여집합인데요.
요거는 A 차집합 B와 같죠. 당연히 공집합이 되겠죠. 자, 다섯 번째, 얘는 B 차집합 A죠. B 차집합 A가 공집합인가요? 요거는 모르는 거죠. 이렇게 알 수가 없어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문제 볼게요. 자, 두 집합이 나와 있고,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포함 관계를 보니 A 교집합 B가 A라고 하는데, 자, 요 말은 A가 B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되는 순간 B의 원소도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의 원소가 되면 B의 원소가 된다라고 하면 A제곱 마이너스 1을 가지고 조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2는 당연히 2가 되고요. 그러면 A는 2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면 이제 2일 때와 마이너스 2일 때를 가지고 이게 성립하는지를 봐야겠죠. 자, A는 2일 때 A 집합은 2와 뭐가 되죠? A는 2일 때 2와 7이 되고요. A가 2일 때 B는 5, 7. 자, 2를 집어넣으면 2가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만족하나 볼까요? 아, 만족하네요. 맞죠? 그래서 요거는 뭐 다른 거 볼 필요 없이 A가 2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자, 집합의 포함 관계에서 무슨 뜻인지를 찾아야겠죠. 자, 이거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A 차집합 B를 했더니 공집합이 된대요. 그러면 이것 또한 이렇게 포함 관계가 된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돼야 A 차집합 B가 공집합이 됩니다. 자, 이것도 똑같죠. 그러면 마이너스 1 A 제곱이 A 집합의 원소인데 A 집합의 원소가 되는 순간 B 집합의 원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 A 마이너스 3 또는 2A 마이너스 1이 돼야겠죠.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볼게요. 자, 이때는 A가 2가 되겠습니다. 자, A를 2라고 하고 A 집합과 B 집합을 만들어 봅시다. 그럼 마이너스 1, 이건 뭐가 되죠? 4가 되죠. 그 다음에 B는 A에 2를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1, 3, 4가 되네요. 아, 요것도 현재 만족하죠. 2일 때 만족합니다. 그러면 2A-1이 마이너스 1일 때도 확인해 볼까요? 자, 2A-1이 마이너스 1일 때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때는 A가 1이 되겠죠. 자, 각각 A 집합과 B 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자, A 집합은 A가 1이면 마이너스 1과 1이고요. B 집합은 A가 1이면 얼마죠? 마이너스 2, 1, 4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함관계에 요 식이 성립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1이 되면 안 되고 A가 2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번의 답은 A는 2가 되겠죠. 자, 22번 볼게요. A 집합, B 집합이 나와 있고 요런 포함관계와 요런 포함관계라고 합니다. 자, 이제 무슨 소리인지를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B 차집합 A. 자, B 차집합 A 만들어 볼까요? 자, B 차집합 A는 교집합을 빼야 되기 때문에 교집합은 3과 4가 되죠. 그럼 얘는 5, 6, 7이 될 겁니다. 자, 5, 6, 7과 X를 합집합 시켰더니 X가 된대요. 그럼 이 소리는 합집합을 시켰더니 X가 됐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 X에 5, 6, 7이 포함되어 있다는 소리입니다. 즉 5, 6, 7은 X집합의 부분집합이라는 소리가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조건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B집합과 X집합을 교집합을 했더니 X집합이 된대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말은 X집합이 B집합에 포함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X집합에 대해서. 자, X집합은 5, 6, 7을 포함하고, 맞죠? X집합은 5, 6, 7을 포함하고 B집합의 부분집합이 된다. 그럼 5, 6, 7을 포함한 B집합의 부분집합은 3, 4로 만드는 부분집합이 돼서
집합 x의 개수는 2의 제곱계 4개가 되겠습니다. 각각의 집합의 포함관계가 어떤 뜻인지를 잘 보고 해석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이제 요거를 해석을 해봅시다. A 교집합 B를 직접 구할 텐데 A 교집합 B는 뭐냐면 원소가 어떻게 되죠? 1, 3이 되네요. 1, 3 맞죠? 1, 3, 5, 3개네요. 자, 그리고 A 교집합 B와 X 집합을 교집합 시켰더니 A 교집합 B가 된대요. 자, 이 말은 A 교집합 B에 B가 X 집합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를 해석해 보면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죠? A 합집합 B가 있고 X를 합집합을 시켰더니 A 합집합 B래요. 자, 이 말은 X가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그러면 A 교집합 B는 나와 있고요. A 합집합 B만 구해보면 되겠네요. 자, A 합집합 B는 1, 2, 3, 4, 5, 7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집합 X는 무슨 뜻이냐면 135 맞죠? 135를 포함하면서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135를 포함하면서 A 합집합 B의 부분 집합이 된다는 것은 1, 2, 4, 7로 만든 부분 집합과 같죠? 그래서 이제 2의 세제곱 8개가 되겠습니다. 자, 23번 문제 볼게요. 자, X는 자연수이기 때문에 A 집합은 원소가 10개가 있겠죠. 10 미만인 자연수, 그럼 B 집합을 만들어 볼까요? 자, 10 미만인 짝수인 자연수이기 때문에 2, 4, 6, 8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조건 봅시다. 자, 이 조건을 보면 B라는 집합을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된대요. X 집합은. 자, X집합 속에는 2, 4, 6, 8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뭐가 있을지 모르겠죠. 근데 A집합이 되면 안 되고 X집합이 되면 안 된대요. 자, 그럼 먼저 A집합의 부분집합 중에서 2, 4, 6, 8을 가지고 있는 것부터 상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A집합은 총 어떻게 되죠? A집합의 원소는 총 10개가 있습니다. 10개가 있는데 자, 우리가 할 일을 이제 봅시다. X집합은 2, 4, 6, 8을 가지고 있다. 맞죠? X집합은 2, 4, 6, 8을 가지고 있는데 2, 4, 6, 8을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A집합의 부분집합이 돼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A집합은 총 10개니까 2, 4, 6, 8을 제외한 6개의 원소로 만드는 부분집합이 되죠. 자, 근데 문제는 A집합과 달라야 되고요. 맞죠? A집합과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B집합과도 같으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면 A집합과 달라야 되고 B집합이 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A집합과 다른 경우 한 가지가 빠지죠, 일단. 그 다음에 B집합과 다른 경우도 한 가지가 빠집니다. 그래서 답은 64에서 2를 빼면 62가 되겠죠. 그럼 요 한 가지가 빠지는 게 뭔가 자세히 볼까요? 요 한 가지 빠지는 건 A집합과 똑같은 게 빠집니다. 맞죠? 또 한 가지 빠지는 건 뭐가 빠지죠? B집합과 똑같은 게 빠지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빠진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자, 24번을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은 12개의 자연수로 이루어져 있고 A집합과 B집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 나 조건부터 볼게요. 자, 가부터 먼저 해석을 해봅시다. 자, 가는 무슨 말이죠? 합집합을 시켰더니 X가 된대요. 그러면은 X는 A를 포함하고 있다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X는 최소 1과 2는 있겠네요. 이게 이제 가 조건이 되겠죠. 자, 나 조건을 봅시다. 자, B차집합 A 먼저 구해봅시다. 자, B차집합 A는 1, 2인데 교집합은 2밖에 없죠. 그러니까 3, 5, 7이 되겠네요.
자, 3, 5, 7과 x를 교집합을 시켰더니 5와 7이 있다. 그러니까 5와 7을 반드시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죠? 교집합이 5와 7밖에 없기 때문에 3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 안에 절대 3은 있으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 X집합의 이제 부분집합 개수를 찾아줍시다. 자, 총 전체 집합은 1부터 12까지 총 12개죠. 자, 12개인데 X집합은 1, 2, 5, 7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3을 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자, 그러면 3을 빼버리고 3을 빼버리면 11개가 남고 11개 중에서도 4개를 빼면 7개가 되죠. 7개. 그러면은 여기서 1개 빼고요. 여기서 4개를 빼면 7개가 됩니다. 그럼 그 7개로 만들 수 있는 집합이 바로 요 속에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걸로 만드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럼 2의 7승 128개가 답이 되겠죠. 자, 집합의 포함 관계로 우리가 이제 교집합과 차집합, 여집합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부분집합 개수를 구하는 것도 이제 잘 해야겠죠.